김정희 할머니의 외모교정 70세 작은 습관 4가지가 내 살린 생기. 안녕하세요. 저는 심하루입니다. 92세의 내과 전문의로 지금도 매일 강남국제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시작해 수십 년간 여러 양병원에서 이 학자문을 맡으며 6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경기도 골프장에서 젊은 동료들과 몸을 단련하며 경험을 나누곤 합니다. 저에게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맑은 정신, 유연한 신체, 그리고 멈추지 않는 헌신입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74세, 인천 외곽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녹슨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관절은 쑤시고 밤잠을 썰 처다클서클은 짙게 드리워졌으며 밤마다 화장실에 45번씩 다녀야 했습니다. 다시 잠들기는 더 어려웠고 육체적 피로는 정신적인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정성껏 내려온 커피 한 잔에도 더 이상 설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손녀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일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찌르는 고백이자 약해진 몸을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희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비싼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4가지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4가지는 김정희 할머니의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조용한 골목이 작은 커피숍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직접 커피를 내리며 환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 인사를 건네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 직업을 택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1. 물 마시는 습관 바꾸기. 74세의 김정희 할머니는 뇌소환 체격의 인자한 얼굴을 지녔지만 피로가 깊이 배어있는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짙어진 다크서클, 생기 없는 창백한 피부, 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한 떨림, 그리고 입가와 눈가에 깊게 팬 주름까지. 그 모습은 오랜 시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몸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는 고통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45번씩 깨어나야 했고, 다시 잠에 드는 것도 전쟁 같았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고갈되어 있었으며, 그 와중에도 깊은 잠은 멀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이면 무거운 눈을 이끌고 카페로 나가야 했고, 손에 들린 커피 한 잔에서도 예전이 기쁨이나 설렘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반복되는 기 계정 루틴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밀한 진찰 과관찰 끝에 저는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개 이상이 나질 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외상밖의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카페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물 마시는 것을 잊고 지내셨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응대하고, 테이블을 닦고, 계산을 마치고 나면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물을 보충하려다 보니 진한 차 한 잔, 짱김치찌개 한 그릇, 과일 주스 몇 잔을 몰아서 마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물은 건강에 좋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이러한 습관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1 연안국노인과학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물을 마시는 시간대는 수면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과방광의 기능이 둔해지기 때문에 오후 4시 이후에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하면 밤사이에도 방광이 과도하게 작동하게 되고 결국 밤중에 여러 번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차나 커피처럼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
또는 소금기가 많은 국물 요리는 몸의 수분 밸런스를 더 쉽게 무너뜨리며 갈증과 야간 배뇨의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저는 김정희 할머니에게 4주 동안 단 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물 섭취 조절 플랜을 제안했습니다. 그 원칙은 단순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존중하는 것. 플랜 요약. 하루 수분 섭취를 70, 20, 10 비율로 나누기. 오전 12시 전까지 전체 섭취량의 70%, 오후 12시 16시 사이에 20%, 오후 16시 이후에는 10% 이하로 제한. 오후 14시 이후 카페인 섭취 금지. 5대신 보리차, 오미자차, 국화차 등 무카페인한 망차로 대체. 저녁 식사의 나트륨 섭취 줄이기. 오짜 자극적인 김치찌개 대신 부드러운 야채 수프. 오현미밥, 생강, 참깨, 들기름 등 천연 재료 중시 미조리법 활용. 낮 동안 방광이 완훈련. 오소변 간격을 점차 늘려 방광이 저항성과 민감도를 낮춤. 첫 주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입이 마르고 저녁에는 물이 간절해지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은 자각과 변화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할머니의 몸은 서서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록된 수치는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야간 각성 횟수 42회로 감소,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6030분으로 단축, 깊은 수면 시간 약 40% 증가. 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을 마시는 타이밍 과방식을 바꿨을 뿐인데 그 작은 변화 하나로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변화는 김정희 할머니가 다시금 자신이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수면 부족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지 않았고 한밤중이 두렵지 않았으며 자신이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오늘은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거야. 2. 잠잘 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김정희 할머니의 건강히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면 서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녀의 수면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매일 밤 잠을 설치는 일은 줄었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엔 새벽 3시나 4시쯤에 자꾸 깹니다. 화장실 때문도 아니고 시끄러운 소리나 악몽도 없는데 그냥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하겠어요. 저는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시간대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기이며 특히 노년층은 체온조 전력력이 떨어져 이른 새벽 이한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이불을 더 끌어당기며 다시 잠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체온조 전력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피하지방은 얇아지고 모세혈관은 수축하며 체온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역시 느려지기 때문에 몸이 예전처럼 스스로 따뜻함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김정희 할머니의 경우는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녀는 인천 외곽에 위치한 카페 2층의 다락방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목재 구조의 방은 겨울밤이 되면 서울의 사르르는 안기를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온돌바닥이 있어도 창문 틈 과벽 사이로 스며드는 찬 공기는 막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얇은 면잠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자긴 했지만 양말은 신지 않았고 특별한 보온장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더 따뜻하게 입고 주무시는 건 어떠세요? 할머니는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전 원래 이렇게 자요. 너무 껴입으면 숨이 막히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젊었을 때부터 익숙해져서요. 그 대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많은 한국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옷을 많이 입고 자면 몸의 열이 많아져서 더 불편하다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잠자는 동안 몸이 차가워지는 것이 수면을 방해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피로를 누적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면서 또 효과적인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수면 15분 습관 3가지. 얇은 양말 착용하기. 발은 수많은 말초신경과 혈관이 모여있는 부위입니다. 이곳이 차가워지면 몸 전체가 움츠러들게 되며 근육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며 방광까지 자극받아 자주 소변이 마렵게 됩니다. 통기성이 좋은 얇은 양말 한 켤레만으로도 이런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복대 착용하기. 한국 전통에서 내려오는 복대는 겨울철 보온 아이템으로 손꼽힙니다. 면이 나양털, 니트 재질로 된 복대를 하복부에 감싸는 것으로 방광, 자궁, 신장처럼 추위에 민감한 기관들을 보호해줍니다. 복대는 몸을 완시키고 방광 자극을 줄이며 소화 기능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3. 전기찜 질팩이나 온수 주머니를 발밑에 두기. 고출력 난 방기 나전 기담요 없이도 4050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따뜻한 찜질팩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리 아래 나무릎 근처에 배치하면은 한열이 천천히 퍼지면 서혈관이 확장되고 몸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이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작은 변화, 큰 효과. 처음엔 할머니도 다소 어색해하셨습니다. 양말을 신으면 발이 너무 따뜻해서 불편했고 복대는 배를 조이는 것 같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이 푹 와요. 새벽에 깨는 일도 거의 없고 예전처럼 등이 시리거나 다리가 차갑지도 않아요. 그녀가 착용한 스마트워치의 수면 기록도 다음과 같은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상횟수 70% 이상 감소, 깊은 수면 시간 평균 45분 증가, 기상시월이 통증 및 다리 저리면 상현저희 완화. 노년이 수면을 위한 따뜻함이 예술. 수면제를 쓰지 않았고 고가의 물리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한 부위를 적절하게 따뜻하게 만든 것만으로 김정희 할머니는 오랜만에 따뜻하고 조용한 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깊은 잠을 자게 되면서 자율신경계가 회복되고 면역력이 올라가며 기분마저 가벼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천 이긴 겨울밤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다락방은 더 이상 차가운 나무바닥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자신을 돌보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할머니는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양말 신었나? 복대했나? 찜질팩 따뜻한가? 그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하루의 끝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편안한 밤을 여는 따뜻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따뜻함은 본능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가장 섬세한 치료입니다. 진통제가 아니어도 되고 대형난 방기 없이도 가능합니다. 단지 나이든 몸을 존중하고 변화의 귀를 기울이며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몸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희 할머니는 매일 밤 부드러운 양말, 복대 하나, 그리고 따뜻한 찜질팩 하나로 자신만의 온기의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방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함, 이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에 감싸여 잠이 들었습니다. 3.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깊은 잠으로. 김정희 할머니는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고 잠잘 때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습관을 들인 이후로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밤에 찬 기운이 나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아쉬운 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긴장과 생각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늦겨울 어느 아침, 할머니는 전날 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몸은 따뜻했고 물도 적절히 마셨는데도 새벽 12시까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 있어도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페 운영 걱정, 손녀의 건강 상태,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기억, 그리고 스스로의 노후에 대한 생각까지. 생각은 조용히 흐르는 시냇 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숨어있는 파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떤 약이나건 간기능 식품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잠이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를 넘어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면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안심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특히 노년에는 낮 동안 눌러놓았던 감정과 불안, 외로움이 밤이 되면 조용히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희 할머니에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의 의식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으며 그녀가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음을 비우는 고요한 시간 만들기. 이 의식은 총 4가지 실천 요소로 구성됩니다. 1. 잠들기 30분 전. 전자기기 전원 끄기.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은 모두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블루라이트를 방출합니다. 게다가 뉴스, 영상, SNS 등의 정보는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할머니는 밤 9시가 넘으면 TV를 끄고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전환하셨습니다. 그 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닌 평화로운 고요함 속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 잔잔한 음악 듣기, 클래식 또는 한국전 통명상 음악 뉴스 나오라 프로그램 대신 할머니는 잔잔한 피아노곡, 대금소리, 자연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음악은 심박수를 천천히 낮추고 호흡과 뇌파를 안정시킵니다. 베타파세타파로 의전환을 도와줍니다. 3. 따뜻한 생강물이 나소금 물로 조격하기. 침대 옆에 작은 대야를 두고 생강 몇 조각이 나천 이염 한 숟갈을 섞은 따뜻한 물에 발을 2025분간 담그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따뜻한 수증기가 신경을 진정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스스로를 돌보는 느낌을 선물해줍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에게 이 행위는 자기 자신을 향한 배려와 위로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10번 되뇌기.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내가 존재함에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내면을 진정시키는 가장 깊은 위로입니다. 노년 이 하루 끝을 걱정이 아닌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힐링이 힘이 됩니다. 마음이 놓이면 잠은 자연스럽게 온다. 2주가 흐른 뒤 할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빨리 잠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처럼 뒤척이지 않아요. 어떤 날은 그냥 음악을 들으며 전라도 고향 생각도 하고 부모님 생각도 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안밤중에 깨어나도 또 못 자겠지 라는 불안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다시 자면 되지 라는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 재잠을 거부하는 대신 잠과 손잡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불면증을 해결하는 요령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길, 오랜 시간이 꼬진했던 내면과 다시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휴식은 선택이지만 노인에게 휴식은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고요한 10분 안에. 4. 매일과 벽계 몸을 움직이기. 생활 습관을 바꾼 지 한 달이 지나자 김정희 할머니는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줄고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껴지는 몸의 뻣뻣함과 무거움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할머니는 한참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발은 저릿저릿하고 무릎은 일어설 때마다 뚝뚝 소리를 냈으며 허리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굳어 있었습니다. 커피숍 문을 열기 전
관절을 천천히 풀어주는 데만 15분 가까이 걸리곤 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고령자에게 흔한 일입니다. 근육의 탄력 감소, 관절이 자연스러운 퇴행, 순환 저하는 아침에 굳어있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몸은 겨우내 잠자던 기계처럼 느리게 깨어나야 했고 부드럽고 정돈된 방식으로 다시 작동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매일 간단한 운동을 제안했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이 나이에요? 커피 내리는 것도 벅찬데 운동까지요? 너무나 익숙한 말. 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그랬듯 할머니도 오랫동안 고통을 참고 견디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몸을 먼저 움직여 돌보는 데는 익숙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헬스장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목 걷기도 근력 운동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지 이런 한마디를 전해드렸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굳습니다. 매일 부드럽게 움직이는 몸은 스스로 잘 쉴 줄 알게 됩니다. 아침 3분 루틴, 잠에서 깨어나는 몸무리한 준비 운동, 침대 나방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드러운 기상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도구도 필요 없고 많은 힘도 들지 않지만 기혈의 흐름을 깨우고 관절을 유연하게 하며 하루의 에너지를 흐르게 만드는 루틴입니다. 발목을 10회씩 돌리기, 말초 혈액순환 촉진, 부종 및 지 예방, 앉은 자세에서 무릎 마사지 및 출렸다 내리기, 무릎과 엉덩이 관절 가동, 양팔을 올려 기지개, 양옆으로 쭉 펴기, 깊은 숨 3번, 가슴 확장 및 산소 공급. 이 간단한 움직임들은 심혈관, 신경계, 내분비계의 긍정적인 생리 반응을 유도합니다. 무엇보다 몸에게 이제 하루가 시작됐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저녁 3분 루틴, 하루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무리 동작. 커피숍 영업을 마친 후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을 동시에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어깨를 풀며 팔을 가볍게 흔들기 10회, 경직된 목과 어깨의 긴장 해소, 천천히 목 돌리기, 하루 종일 굳었던 경추 이완, 방석 위에 앉아 합장한 채로는 감고 깊게 숨쉬기 1분, 마음 정리 및 명상.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 2주 실천 후 할머니는 다음과 같은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하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짐, 서서 커피 내리기, 테이블 닦기, 트레이 들기 등이 더 이상 힘들지 않음, 움직임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동작처럼 느껴짐. 운동이란 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몸을 지켜주는 일. 할머니는 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늙어간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달리기를 하지 않아도, 근육을 키우지 않아도 이제는 자신이 몸과 주체적으로 공존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곧 마음이다. 매일 아침 몸이 깨어나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김정희 할머니는 예전보다 더 많이 웃고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물 따르기, 의자 밀기, 컵 닦기 같은 일상 속 움직임에도 더 이상 지침이나 힘듦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3분 아침, 3분 저녁. 그 짧은 시간이 할머니의 삶 전체를 다시 빛나게 했습니다. 회복이 마무리,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난 날들. 2달 전만 해도 이제 그만할까 라는 생각을 반복하셨던 할머니. 이제는 매일 아침 기지개를 켜며 밝게 눈을 뜹니다. 밤잠은 길고 깊어졌고 야간 배뇨는 거의 사라졌으며 무겁고 마른 몸은 더 이상 거추장스럽지 않습니다. 인천 위안골목, 볕 좋은 아침, 카페 문이 열리고 향긋한 커피향이 퍼질 때 익숙한 목소리가 울립니다.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맑고 따뜻하며 자연스럽고 생기 있게 울립니다. 그녀는 단순한 노인 사장님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순간마다 다시 살아나는 출발선이라는 것. 마지막 메시지.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다시 조율되어야 하는 전환의 계절입니다. 물을 마시는 방식, 잠자리의 따뜻함,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움직임 몇 가지. 이 작은 변화들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병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자신을 바라보다,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 마음 속에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 그리고 조용하고 깊은 자기에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시간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희 할머니가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